자, 무형자산도 취득원가라는 게 있고 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취득원가가 있다라는 건 이해 갔어. 특허권을 샀다면 뭐 이슈는 뭐겠어요? 부대비용 합친다, 그거겠죠. 뭐 끝. 취득원가는 매입 가격에다가 부대비용 더합니다. 근데 이제 무형자산이니까 제작원가라는 것도 가로치고 써준 이유는 유형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스로 제작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해라 이런 뜻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상각이 좀 어렵네요. 상각이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한 거죠. 무형자산이 줄어? 이상하잖아. 유형자산이 주는 건 이해를 했죠. 왜? 마모되니까. 소나타 1000년 못 하잖아요. 차가 서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는 특허권은 영원한 거 아닌가요? 특허권 기한이 있어요. 법에서 보호해주는. 얼추 20년쯤으로 기억하면 맞아요. 그 케이스마다 다 틀리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특허권의 종류는 이제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없나? 약, 신약들. 신약들은 특허권이 있고 특허가 어느 순간 딱 풀려요. 여기다 성인들이시니까 비아그라 유사품이 확 풀렸다는 거 1, 2년 전에 들으신 적 있죠? 그게 한국 화이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가 20년인가 돼서 특허를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를 안 해줘. 그러니까 뭐 화학물질이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뭐하고 섞으면 이 약이 나오는 건데 20년 지난 다음부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전에는 얘가 만들면 너 일로 와, 벌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 뒤로 안 되는 거예요. 특허권은 만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으로. 제일 오래 보호되는 건 저작권 같은 건 좀 오래 보호돼요. 한 75년에서 90년까지 보호돼요.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작곡가, 그러니까 유명한 뭐 소설이나 음악 같은 거 후대들이 돈을 받고 마이클 잭슨 후손들은 뭐 영원히나 이제 굉장히 오래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음반 같은 거 팔아서 저작권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저께 우연히 벚꽃 뭐 부르는 애 누구 저게? 하여튼 뭐 유명한 애 있잖아요. 걔 인터뷰 나오는데 왜 너는 그 예능 프로에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나갈 필요가 없다. 왜? 계속 돈이 들어와서. 정말 진솔한 표현이죠. 예능 프로에 나가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 축제도 안 간대요. 계속 돈이 들어와서. 이게 다 저작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형자산도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고 전제를 하면, 그것이 20년이든 70년이든 간에, 그러면 상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얘는 감가짜를 빼먹었나요? 빼져 있어. 실제 용어 자체가. 영어는 완전히 틀려요. 디프리시에이션과 아모타이제이션으로 영어는 완전히 틀려. 한국말은 누가 귀찮았나 봐요. 그냥 상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무형자산은 상각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럼 이제 공부할 거예요. 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차감하는 거는 맞지. 근데 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바로 까요. 취득원가를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형자산도 잔존가치가 있을 수 있음. 있을 수는 있음. 그 다음에 상각의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방법은 무엇 우리가 알고 있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그거 이외에도 아마 그 나중에 회계학을 더 중급 회계 이상 공부하시면 뭐 체감 뭐 몇 개 더 있어요. 정액법에 배법 붙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는 건데, 유형자산은 가치의 감소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진부화도 있고 뭐도 있고 빨리 마모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선도 했다가 곡선도 하는데, 무형자산의 가치 감소는 생각해보면 가치가 감소한다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초반에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그 자산의 가치의 변동과 연결시킬 만한 논리적 근거가 별로 찾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되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모든 무형자산은 다 정액법습니다. 그냥 그게 심플하기 때문에. 학습 목적으로 공부하는 교재들도 90% 이상 정액법 써요. 일부 생산량 비례법을 예로 들기도 해요. 광어권이나 어업권은 그게 말은 되거든. 너 여기서 돌 10만 톤 캐, 그러면 10만 톤 지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정액법을 생각하면 돼요. 기준의 원칙에 따라서는, 회계 원칙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 써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모타이제이션, 되게 단어가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저런 걸 하나 알고 있으면 뭐 좀 영어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 그러면 109페이지의 예제를 통해서 여지껏 공부한 내용을 가볍게 검토하겠습니다. X1년도 109페이지 맞나? 맞죠? 외부의 기술연구소에서 600만 원 현금을 지급하고 특허권을 샀어요. 누가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허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팔아 그랬더니 600만 원 든대요. 자, 특허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비 같은 게 들어요. 사실은 전 세계 특허를 다 내기도 하니까 더 들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얼마 들었냐면 60만 원 들어요. 그런데 특허 제가 뭐 2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그 연구소가 10년 전에 개발한 거라고 치면 남은 게 얼마라고요? 10년이에요. 그러면 상각 몇 년 하겠다는 얘기예요? 10년. 그죠? 마저 읽어봐야 돼. 그런데 그 신기술로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변화를 보니까 6년 지나면 신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G로 데이터를 잘 보내는 특허를 샀는데 특허는 8년 남았는데 지금 4G가 나오는 게 2년 남았다. 추측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2년에 상각해야지. 그 뒤로는 무의미하니까.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특허권 샀을 때 660만 원 특허권, 현금 660만 원. 무슨 얘기예요? 부대비용 합쳐라. 끝. 됐죠? 그 다음에 X1년 말에 상각하라는 얘기예요. 660만 원이고 특별한 잔존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봐야 돼요? 몇 년을 얼마를 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라고요? 예? 660만 원. 그죠? 그럼 몇 년간 상각해야 돼요? 몇 년? 응? 6년. 내가 물어봐 놓고 다 알죠? 그럼 110만 원씩 상각하면 되죠.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 특허권. 아니, 여기다 제가 잔존가치를 쓴 이유는 잔존가치라는 걸 고민하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보통은 잔존가치 0이에요, 0. 보통은. 아니, 특허가 끝났는데 이거 기념으로 사실래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야, 우리 특허인데요. 이거 끝났어요. 근데 기념으로 한번 가지고 있어봐. 통상은 0이에요.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건 여담인데 광어권 같은 경우에는 잔존가치는커녕 원상복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중구배기 이후에선 배울 수도 있는. 아니, 내가 광업권을 땄어. 그래서 100억 주고 땄어요. 여기서 10년간 광업을 해. 그러면 나는 상각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110억인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들어갈 10억도 생각해야 되거든. 아니, 산을 이렇게 다 깎아놓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나무 심어놓고 가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거래처 중에 한 군데가 돌 캐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 저랑 뭐 한참 논쟁이 있어서 생각이 오히려 났어요. 자, 상각합니다. 되겠죠? 자.